공무원 노조를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라는 조항이 몇 개 있고요. 또 두 번째 이제 일반 국민, 그러니까 공무원인 국민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빼고 있고 또 공무원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세 번째가 이제 노동자인 공무원, 공무원인 노동자라는 이런 조항이 그 헌법 조항에 가까이 있더라고요. 이것을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해 갖고 좀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, 첫째, 전체 공무원,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, 이른바 공무원이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공무원은 그 노조 활동이 조금 제한하는 규정이 있죠.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판례에도 그렇지만은 자의적으로 얘기될 수 없고요. 목적이 분명합니다. 어떤 타당이나 어떤 계급에 봉사하지 않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저는 오히려 이 조항에서 공무원들, 특히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전체 국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특정 집단이나 기업의 이익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권리가 오히려 생긴다고 생각합니다. 노동조합이 그래서 이것은 단체 교섭권을 확보할 때 소위 정책도 교섭 대상이라는 거라고 오히려 써야 되지 않느냐, 이런 정도 생각이 있고요. 나머지는 일반적인 논하고 비슷합니다만, 두 번째 이제 이 국민으로서의 어떤 공무원 지위를 봤을 때는 이제 우리 헌법에 이제 평등권이 있고요. 또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. 이때 이제 노동조합과 관련해 갖고 결사의 자유 부분입니다. 다시 말해서 33조에 있는 이제 노동 3권의 문제는 사실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좀 더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더 명기한 것이죠.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지만 크게 논의 안 하고 이 지점에서 좀 노동법, 사회법 쪽하고 좀 갈라진다고 생각하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 소위 결사의 자유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사실은 노동조합도 결사 중에 하나인 거고요.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자꾸 노동자라는 쪽에 집착하지 말고요. 결사하는 것 자체는 시민의 권리입니다. 그건 일반 어떤 결사와 똑같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가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. 그것을 정부가 지금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제하는 것들, 이것은 좀 잘못됐다. 다시 말해서 노동 3권 중에 이 본원적으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간부나 대표자의 권리가 아니고 공무원인 시민, 공무원인 국민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게 헌법조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. 차별을 왜 공무원의 신분으로 그것을 제한해야 되느냐,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. 오히려 이제 단체 교섭이나 쟁의나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다른 문제입니다. 다시 말해서 노동자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인 노동자인 경우에 이제 노동상권 조항이 헌법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결사의 자유 부분은 거기에서 유래된다기보다 국민이기 때문에, 시민이기 때문에 누구나 고르게 결사할 수 있는 권리에서 유래된다고 보고요. 나머지 두 가지 부분은 사실은 대표자 또는 지정하는 대리자들이 교섭하고, 사실상 그 주체가 조합원 구성원들이 아니라기보다도 대표자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다른 형태. 그래서 조합원 개인의 권리로서는 당연히 시민적 권리로서 결사권이 나오고요. 나머지 이제 단체 교섭권이나 쟁의권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, 이런 생각이 먼저 말씀드리고요. 두 번째, 지난 2월에 헌재에서 이제 이 허가제가 아니다, 설립신고 심사제도는, 이런 결정이 났고,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영국 변호사께서 말씀이 없으셨고, 또 이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헌법재판 결정을 뒤엎을 수 없는데, 이게 사실상 인가제로, 승인이나 인가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, 신고제가 허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,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헌법소원이나 이런 문제를, 또는
그 효력을 다툴 때 그 사실관계에서 이건 분명히 좀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전 그 오히려 이제 지금 복지법에 대해서 뭐 의견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그 복지법 대안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 그 원안된 그 발의안이라고 하겠습니다. 발의안을 수정하느냐 이것인데요. 장단점이 있습니다. 발의안을 중심으로 하면 사실 근본적으로 바뀌긴 어렵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그 대안으로 가면 사실상 누가 그 대안을 다 받아서 할 것이냐. 사실 추진동력이나 국회의원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행안부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국회 심의에서 행안부가 더 셉니다. 행안부 관련된 자기 이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부 독단으로 하기 어렵거든요. 아니, 그죠? 국회의원들 독단으로.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수정안 중심으로 해줬고 대안이 받는 의원이 있으면 좋다고,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. 특히 한나라당 의원이 할 때는 그 행안위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좀 받아야 되고요. 어떤 특정 의원이 한두 명이 발의한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자기가 생생되도록 그 유도하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, 입법 시기와 관련해서 대선 직전이냐 대선 직후냐 또는 이제 그 새 정부 출범 직후냐 이런 정도 나눌 수 있겠는데요. 사실은 대선 직전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아까 뭐 민주노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1월에 이제 행안위를 통과시키고 뭐 2월에 하자, 그거는 입법 실무상 의미가 없습니다. 아무 의미가 없고, 그 행안위 통과하면은 당연히 그 본회의 넘겨서 그때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. 그 11월에 그 본회의 통과 안 될 거면 행안위 통과 안 됩니다. 그리고 그것은 그 뒤에 부도라는,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안위 통과됐고 전체회의 통과됐는데 본회의 당장 안 했다. 이것은 이제 통과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선거 때니까 생생내는 정도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11월 선거 직전에 하면 좋겠다. 그렇지만 지금 뭐 여러 사람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이제 분위기, 입법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그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여론이 굉장히 거대하게 압박이 있어야 됩니다. 그걸 위해서 조금 더 또 신경을 써야 된다. 그리고 11월, 물론 이제 11월에 통과 못 시켜도 12월 뭐 다른 데 다 하겠죠. 또 대선 공약으로 촉구하겠죠. 그렇지만은 11월이 마지막이라는, 가장 좋은 후기라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법안 명칭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발의안에서는 이제 복권법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검토안에서는 이제 복직과 명예회복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뭐 저는 뭐 둘 다 많은데 크게 기조가 다릅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 발의안으로 낸 것에는 사실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 복직시키자는 얘기거든요.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아주 행정 어떤 시행령 같은 식으로 했는데 목적 조항에서.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검토안에서는 이제 명예회복이라는 거, 이것을 이제 분명히 해갖고 사실은 이제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의 그 역사성 그리고 문제의식, 이것이 사회를 분명히 지향하고 있고 그런 것이 포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, 저는 뭐 일단은 복권이라는 문제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. 복직도 같이 넣는데 명예회복은 법안에서 등자 정도로 처리하고 내용에서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법안 명칭이 명예가 들어가면 그것부터가 사회적 논란이 이제 계속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것을 넘을 만한 우리 힘이 있을까, 단기적으로 봤을 때, 장기적으로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요. 그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를 총리실로 두는 거 뭐 실무적으로 괜찮습니다만 입법부와 사법부의 경우는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논리적 문제가 있다. 그럴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, 행정처나 보건사무처에 동일한 기구를 둘 수 있는 조항을 같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
이건 뭐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고요. 말씀하신 대로 또 검토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성 발의안에서 나오는 구성 같은 건 말도 안 되는 구성이고 그건 행안부 보고 니네가 알아서 자를 거 짜다라는 타협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아마 홍영표 의원이 입법 환경을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그 절대 용인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도 안으로 그 검토안에서 돼야 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실제 통과도 안 됩니다. 다시 말해서 사회적 합의로 정치적으로 정치적 힘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행안부를 꽂혀서 이렇게 될 법은 아니거든요. 그 핵심 조항이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복권의 정의를 만약에 복권법으로 한다면 복권의 정의 지금 복권법인데 복권의 정의를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사면법에서는 이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걸 신청하고 뭐 허가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요 심의위원장이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특정한 조직. 그다음에 복직에 대한 규정도 여기 특별채용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본다라는 형태로 명확하게 해야 이제 사실 복직되는 거지. 시에 비슷하게 그러니까 특별채용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래도 실제로 복직이라는 그것은 복직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좀 분명하게 됐으면 좋겠다. 그 다음에 원래 발의안에서 구조 사망을 없애고 뭐 10조를 신설해 갖고 1학년에 이제 명예회복 조치를 그 기관장이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 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 구체적인 것은 그 시행령으로 두고 두 번째 2항에서는 기록물 삭제 이 부분을 지금 원안에 있는 것을 두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예. 마지막 지정 토론입니다. 전국 기능